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대로 MCU의 모습을 드러낸 셀레스티얼, 그 원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셀레스티얼은 우주를 누비며 행성 규모의 유전자 실험을 하고 검사하며 나중에는 심판하는 우주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갑옷 안에는 어느 생명체처럼 특유의 면역 체계가 있고 꿈이나 인식을 하는 의식, 정신이 존재합니다. 최초의 창공 설정 전에는 셀레스티얼의 번식이 대체로 블랙 갤럭시라는 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는 설정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 만화의 전설적인 작가 잭 커비에 의해 이터널즈 1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성에 와서 주요 생명체의 각각 데비안트와 이터널즈를 만들고 가는데요. 따라서 여러 우주 문명과 종족에도 각각의 이터널과 데비안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펄크럼이라는 신을 믿는데요. 펄크럼을 믿는 또 다른 우주적인 존재들에는 와처와 호드가 있는데요. 와처는 셀레스티얼과 다르게 우주를 그저 목격하고 기록하고자 하며, 호드는 셀레스티얼의 일종의 안티테즈로서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적인 존재들입니다. 호드는 벌레 같은 종족이며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데비안트가 승리한 세상들을 먹어치우는데요. 다만 특수한 경우로 등장해서 셀레스티얼들을 감염시키거나 세상을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셀레스티얼조차도 호드는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묘사가 됩니다. 19개의 우주 사이클이라는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셀레스티얼은 실험을 벌였던 행성에 다시 돌아가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 행성에 수확된 종족의 합쳐진 에너지가 펄크럼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그 행성의 주요 에너지가 이터널즈의 것이라면 그 생명력은 셀레스티얼들이 가져가고, 데비안츠라면 호드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셀레스티얼의 실험은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레스티얼의 첫 방문을 퍼스트 호스트, 2차 방문을 세컨드 호스트, 3차 방문을 서드 호스트, 4차 방문을 포스 호스트라고 합니다. 퍼스트 호스트에선 데비안트와 이터널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세컨드 호스트에선 훈계를 내리며, 서드 호스트에선 각 문명의 신들처럼 다른 존재들의 실험 개입을 봉쇄합니다. 포스 호스트에선 실험이 가치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죠. 이때 벌을 받아서 전멸을 당한다 해도 작품에 따라서 포스 호스트 이후 선택받은 자들로 새로운 낙원이 만들어진다던가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적인 엔딩이 되는 묘사가 있습니다. 셀레스티얼들은 각각의 임무가 정해져 있는데요. 원 어버브 올이라는 셀레스티얼이 있는데, 모든 셀레스티얼들의 리더라면 호스트들의 리더는 대체로 아리셴입니다. 집행자는 엑시타르이며 티아무트가 펄크럼과 소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얼은 처음에 엑스터미네이터즈라는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셀레스티얼들은 생명이 있으면 그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파괴와 죽음만을 수행하는 존재들, 엑스터미네이터즈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위험하고 통제불능인 나머지 엑스터미네이터즈는 셀레스티얼들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셀레스티얼은 최초의 창공 이후의 우주, 즉 2차 코스모스를 멀티버스로 쪼갠 뒤에 그 사이사이에 엑스터미네이터즈를 봉인시켰습니다. 이후 셀레스티얼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계속 진화시키고 자극할 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셀레스티얼 가드너즈를 만들었습니다. 즉 정원사들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셀레스티얼 가드너즈는 새로운 행성에 새로운 생명을 라이프 시드라는 기술로 심고, 데스 시드라는 기술로 이 생명을 자극해서 진화나 격상 혹은 태화나 전멸시키는 임무를 맡은 존재 아포칼립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엑스맨의 대표 악당 앤 사바눌이 셀레스티얼 기술로 아포칼립스가 된 것이었죠. 아크엔젤이 9대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트윈스가 10대 아포칼립스, 에반 사바눌이 11대 아포칼립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셀레스티얼은 또한 블랙 볼텍스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사용자 혹은 사용하는 종족 전체가 스스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남용해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심판 도구로 암시가 됩니다. 셀레스티얼은 또한 블랙 볼텍스와 유사한 검은 석판, 블랙 모노리스를 정보 수집용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셀 수도 없는 시간 전에 최초의 우주가 창조되었고, 이를 최초의 창공,
퍼스트 퍼머멘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초의 창공은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생명을 만들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창공은 두 생명체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검은색의 종족으로 최초의 창공에 충성하며 오로지 복종과 정해진 규율만을 따르는 에스피런트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색깔과 디자인으로 된 이들로 자신들을 반역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주가 더 다양해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야 하며 그들이 다채롭게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셀레스티얼의 원형이었죠. 이 두 분파는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셀레스티얼 워입니다. 이때 에스피런트는 다크 셀레스티얼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크 셀레스티얼이라는 별칭은 에스피런트를 가리키거나 호드에게 감염된 셀레스티얼을 가리키는 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피런트가 가킬러라는 궁극의 셀레스티얼 킬링 머신을 이용해서 셀레스티얼들을 죽였습니다. 에스피런트와 셀레스티얼의 전쟁으로 셀레스티얼은 한때 별들의 수만큼 있었으나 현재는 그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셀레스티얼이 최후에 보낸 궁극의 무기는 최초의 창공을 거의 죽이다시피 분해했습니다. 최초의 창공의 남은 부분들은 하나로 뭉쳐져서 2차 코스모스가 됩니다.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초의 창공은 자신의 본질과 에스피런트 몇몇을 데리고 그 현실 밖의 공간 파쇼어로 도망을 쳤습니다. 셀레스티얼 1은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2차 코스모스의 탄생 이후 우주 곳곳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실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엑스터미네이터즈를 만들었고 이후 엑스터미네이터즈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1차 멀티버스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정상 2차 코스모스는 즉 1차 멀티버스입니다. 셀레스티얼들은 7번째 코스모스의 시초에서 널의 공간을 침공해서 널을 몰아냈으며 널은 반격하고자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오트의 기원이었습니다. 또한 널은 네크로소드로 한 셀레스티얼을 참수시켰는데 이 머리가 훗날 노웨어가 됩니다. 120억 년 전 비스카디라는 한 종족이 셀레스티얼에게 우주 탐험 기술을 달라고 부탁했고 이때 셀레스티얼은 블랙볼텍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비스카디 종족은 자멸하고 말았죠. 처음 셀레스티얼이 지구를 방문한 것은 퍼스트 호스트보다 훨씬 전인 무려 40억 년 전의 원시 지구였습니다. 코드에게 감염되어 다크 셀레스티얼이 된 프로제니터가 죽어가면서 지구에 불시착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제니터의 시체와 피는 지구의 일부가 되었고 이는 지구의 초인들을 만들고 괴이한 사건들을 가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100만 년 전에 사라진 프로제니터를 찾아서 지그랩이라는 셀레스티얼이 지구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그랩 역시 호드에게 감염되었고 이것이 100만 년 전 어벤져스가 창설된 이유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셀레스티얼들도 지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00만 년 전이며 이게 바로 셀레스티얼의 퍼스트 호스트였습니다. 이때 셀레스티얼들은 이터널스와 데비안츠 그리고 엑스 유전자를 실험합니다. 또한 100만 년 전에 어벤져스와 싸우는데 정작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신들도 지그랩과 프로제니터처럼 호드에게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서 지구 자체를 격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퍼스트 호스트의 진짜 목적이 밝혀집니다. 셀레스티얼들은 프로제니터의 시체에서 태어난 인간이 호드가 셀레스티얼을 감염시킬 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잠재력, 일종의 치유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터널즈가 인류를 배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죠. 셀레스티얼의 세컨드 호스트는 지구에 확실히 징벌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데비안 제왕 프라우그가 지구의 엘더가 세트를 믿고 셀레스티얼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셀레스티얼은 그들이 살던 레무리아 대륙을 파괴하는데 이들의 심판으로 아틀란티스 역시 가라앉게 됩니다. 다만 셀레스티얼 중 펄크럼과 대화를 하는 티아무트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티아무트는 아리셈이 심판 중에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감정을 느꼈고 그것이 증오심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 모든 것이 에러라면서 아리셈을 맞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티아무트는 나머지 세컨드 호스트 모두에게 공격을 받았고 결국 그의 영혼은 유리병에 담겨서 바람의 피라미드라는 곳에 봉인이 되고 그의 육체는 매장됩니다. 셀레스티얼과 이터널즈는 그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고 그는 오직 드리밍 셀레스티얼이라는 이름으로만 아주 극소수에게 기억됩니다. 이터널즈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봉인 해제하는 열쇠는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대홍수 위기 이후 어느 시기 즈음에 셀레스티얼 에손이 엔사바누를 선택해서 그를 지구의 생명체들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 아포칼립스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1세기에 셀레스티얼 마돈나라는 이름의 여성 셀레스티얼이 임신한 상태로 지구를 방문했다가 당시 인간의 조언을 받아서 태양에서 아이를 출산한 바 있습니다. 셀레스티얼의 세 번째 방문, 즉 서드오스트는 1000년 전이었는데요. 지구를 다스리는 제우스와 오딘 같은 신들에게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오딘은 반항해서 비슈뉴, 제우스와 함께 셀레스티얼 아리셴과 싸웠습니다. 셀레스티얼은 그들을 쉽게 패배시켰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인간 세계와의 연결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스카이 파더들은 셀레스티얼의 말을 듣기로 하죠. 오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디스트로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서드오스트 방문 이후 이터널즈와 데비안츠는 1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번영하게 됩니다. 서드오스트 이후 1000년인 1976년 포스오스트가 지구를 찾아왔습니다. 셀레스티얼의 포스오스트가 지구를 평가하자 데비안츠는 세컨드오스트와 같은 사건을 두려워하면서 셀레스티얼의 우주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이터널즈의 스프라이트가 잊혀진 자 길가메시를 설득해서 데비안츠를 막았습니다. 주라스는 심판이 다가오자 두려워하면서 유니마인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셀레스티얼의 원 오브 볼과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심판이 다가오자 아스가르드와 다른 신들도 이터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얼들은 이 모든 것을 쉽게 처리했고 셀레스티얼은 지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구의 심판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엘더갓 가이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셀레스티얼에게 가장 우수한 인간 12명을 주겠다고 협상하면서 결국 셀레스티얼은 심판을 멈추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후 데비안체의 사제왕 가우르는 세컨드호스트 당시에 홀로 지구에 봉인된 티아무트, 즉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영혼이 담긴 유리병을 갖고 있는 바람의 피라미드를 찾게 되었고 데비안체의 왕이 되려는 크로에게 병을 찾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가우르는 크로가 탐험 중에 이터널즈에게 발각되거나 하는 식으로 죽기를 바랬지만 어쨌든 크로는 살아있었고 이터널즈는 가우르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우르는 결국 셀레스티얼의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결국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통제를 받게 되고 드리밍 셀레스티얼이 묻힌 곳을 파괴됩니다. 다시 한번 유니마인드를 만든 이터널즈와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가우르는 패배하게 되고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힘은 이터널즈가 다시 봉인합니다. 이후 토르가 머나먼 외계 행성 팡고리아에서 셀레스티얼 엑시타르와 결사항전을 치르지만 실패합니다. 팡고리아를 심판하는 엑시타르는 토르를 최후의 순간에 구해주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섭리가 있으니 셀레스티얼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실제로 팡고리아 행성은 심판 이후 낙원으로 변하게 되죠. 이후 엑스펙터라는 엑스맨 팀이 아포칼립스의 셀레스티얼 우주선에 있다가 그 우주선을 다시 우주로 돌아오게 한 셀레스티얼 가면에 의해서 어느 한 외계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아리셴은 이들을 전멸시키기로 하고 엑스펙터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엑스펙터를 보고 배운 외계인들이 갑자기 한마음이 되고 또 엑스펙터가 피닉스 포스의 숙주 진을 이용해서 아리셴을 공격하면서 아리셴은 팔에 큰 부상을 입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후 셀레스티얼들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이용하는 타노스를 막고자 하는 우주적 존재들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31세기에 진리의 우주교회가 타인의 능력을 복제하는 우주적인 신 프로티지를 만듭니다. 리빙 트리뷰널은 승인자 스케탄이라는 셀레스티얼을 소환합니다. 프로티지는 리빙 트리뷰널의 힘을 흡수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더 원 오브 올이라 선언을 하는데요. 프로티지의 등극을 승인하지 않은 스케탄은 프로티지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와처 종족과 셀레스티얼 간의 전쟁에 우연찮게 휘말리게 된 지구의 히어로들은 와처 종족을 도와서 셀레스티얼을 막고자 했는데요. 인비저블 우먼은 자신의 포스필드가 사실은 셀레스티얼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기인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엑시타르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마블 디 엔드에서 하트 오브 유니버스를 차지한 타노스에게 셀레스티얼들은 반격하지만 죽기도 했습니다. 한편 항상 어린아이 상태였던 스프라이트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드리밍 셀레스티얼이 발견되자 그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과 다른 이터널들의 생명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그만의 계획에 착수합니다.
스프라이트의 계획에 따라 이터널들이 다 기억을 잃고 인간이 된 상황에서 데비안트가 이터널즈를 이용해서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깨웁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지구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심판하겠다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거인으로 계속 남기로 합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자신과 소통하는 임무를 맡은 마카리에게 호드가 다가올 것을 경고했고 세르시에게 마카리를 지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원래 셀레스티얼의 소통자 임무를 하던 에이젝은 마카리가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소통자가 된 것을 분개했고 길가메시를 세뇌해서 마카리를 쓰러뜨린 뒤에 자신이 직접 마카리를 죽였습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마카리가 죽자 그가 경고한 대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에 전 인류가 잠에 빠져듭니다. 아는 수 없이 세르시는 자신이 직접 마카리로 변해서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노래를 멈추고 죽은 세르시는 모든 종족들의 이터널들의 사후세계 술집 베스티뷰얼에서 바텐더 잭을 만납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지켜보는 우아투 와처는 그가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펄크럼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호드가 나타납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 티아무트는 호드에게 지구의 생명력이 너희의 소화력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졌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드의 침공은 막을 수가 없었고 이 티아무트는 유니마인드를 만든 이터널즈와 하나 되어서 호드와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호드를 막을 수 없자 티아무트는 펄크럼을 직접 만나서 설득합니다. 베스티뷸로 향한 드리밍 셀레스티얼 티아무트는 바텐더 잭에게 호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텐더 잭이 바로 펄크럼이었던 것이죠. 펄크럼은 왜 티아무트를 도와야 하냐고 물었고 티아무트는 오랫동안 적당한 말을 찾다가 인간을 아낍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펄크럼은 이에 놀라는데요.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진 셀레스티얼은 티아무트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탄한 펄크럼은 인류를 구해주고 티아무트 드리밍 셀레스티얼과 같이 사라집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텅 빈 껍데기의 티아무트가 남아있었죠. 아포칼립스가 된 아크엔젤은 텅 빈 껍데기의 티아무트 안에서 데스시드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매그니토는 M-Day의 여파를 없애고 뮤턴트들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같이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이용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 자체는 너무 위험해서 다 죽을 뻔했지만 매그니토의 능력은 돌아왔습니다. 이후 미스터 시니스터는 티아무트의 껍데기를 이용해서 티아무트의 머리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시켰고 뮤턴트들의 터전 유토피아를 공격했습니다. 엑스맨의 활약으로 티아무트의 머리는 미스터 시니스터의 영향이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정작 티아무트의 변화를 감지해서 셀레스티얼들이 다시 지구로 오게 됩니다. 엑스맨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했고 아리셴은 엑스맨의 말에 동의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타노스 임퍼레티브 이벤트에서 셀레스티얼들은 갤렉투스와 같이 우주의 최전선에서 캔스버스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한편 지구 4280에서는 미래에서 온 미친 셀레스티얼들이 자신들이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미래의 리드 리차드를 이용해서 지구 616 편실을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셀레스티얼들은 서로 합체도 할 수 있었는데요. 프랭클린 리차드와 갤럭투스 그리고 판타스티코와 지구의 여러 히어로들의 활약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이후 정복자 캉은 부하인 크로노스코어를 이용해서 아포칼립스 트윈스, 어벤져스 유니티 스쿼드를 속이고 이용을 했고 지구를 파괴한 셀레스티얼 엑시타르의 힘을 훔치게 됩니다. 하지만 썬파이어의 활약으로 캉은 이 힘을 잃게 되고 죽은 엑시타르는 화이트 핫 룸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에이지 오브 아포칼립스 현실에서 건너온 나이트크롤러와 다크 비스트는 티아무트의 껍데기를 이용해서 포탈을 만들려고 하지만 현실이 불안정해지고 현실들 사이에서 봉인된 엑스터미네이터들을 지구에 불러오게 됩니다. 진 그레이는 데스시드를 통해 새로운 아포칼립스가 되어서 엑스터미네이터를 막습니다. 잉커전 사태 동안 셀레스티얼은 비욘더즈에게 학살당했으며 일부만이 도망쳤습니다. 시크릿 워즈 이후 8번째 코스모스가 시작되자 최초의 창공은 8번째 코스모스를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에스피런트인 셀레스티얼 디스트럭터를 비롯해서 여러 에스피런트들을 보냈습니다. 히어로들이 셀레스티얼 디스트럭터의 서비터라는 부하들과 싸우는 동안 지구의 마법사들이 셀레스티얼 디스트럭터를 멀리 추방시켰습니다. 8번째 코스모스 초기에 로고스는 숨어서 학살을 면했던 셀레스티얼을 찾아가서 모두 죽이게 되죠. 로고스는 자신이야말로 새로운 심판자라고 규정합니다. 오직 셀레스티얼 원 오브 올만이 퀸 오브 네버스라는 존재에게 구조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로고스의 폭주 역시 퍼스트 퍼머먼트, 즉 최초의 창공이 8번째 코스모스이자 7번째 멀티버스인 이터니티를 다시 자신의 우주로 돌리려고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터니티는 지금 막 다시 태어난 상황이라서 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터니티 워입니다.
이터니티와의 결말에서 이터니티는 그 이전의 코스모스들을 모두 소환해서 최초의 창공과 싸웠으며 패배한 최초의 창공은 파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결국 로고스는 분해되었으며 퀸 오브 네버스는 자신이 구조했던 셀레스티얼 리더 원 오브 올을 이용해서 피프스 호스트, 5번째 호스트를 만들어서 죽은 셀레스티얼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지구에서 고고 악재들의 발굴로 지그랩이 깨어나고 지그랩은 지구로 다크 셀레스티얼들, 즉 호드에 감염된 셀레스티얼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어벤져스가 힘을 합쳐서 다크 셀레스티얼과 싸우게 되고 어벤져스는 유니마인드를 만들어서 호드를 잠재웁니다. 킹인 블랙이라는 이벤트에서 널은 셀레스티얼 셋을 죽이고 신비오트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셀레스티얼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그들의 설정을 알아봤는데요. 과연 MCU에서 셀레스티얼은 어떻게 묘사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